잠깐만. 이거 한수만 좀 물르세. 아이, 형님도. 어허,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냐? 어른들 바둑 두시는데. 형님, 잠깐만. 이거 수가 되는데요? 이 녀석이 정말 나 알고 둔 건가? 훈연아, 너 이리 와봐라. 너 만일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떡할래? 나 아저씨랑 아버지랑 논 거 처음부터 그대로 다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어이, 정말이냐? 네.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칠십 수가 넘게 놓여진 바둑을 정확하게 복귀해내는 것이었다. 만 4살 때였죠. 만 4살 때인데 뭐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겠죠. 뭐 그 설명해라 그러면 못하지만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우리 바둑계를 위해서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두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어려서부터 시작했다 이거죠. 4살 때부터 배웠거든요. 바둑 잘 두려면 일단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당시 한국 바둑을 휩쓸던 김인 구단과 정창현 사범에게 조훈현을 맡겼다. 그런데 아유, 안녕들 하세요.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김영수가. 많이들 넣냐? 어디 보자. 아니, 바둑판이 왜 비어 있어? 벌써 한 판 다 두고 다시 두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까 둔 거부터 다시 복귀해봐. 복귀해봐 그러면 즉석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열심히 바둑을 두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놀다가 만화책을 보다가 해봐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두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어땠니 저땠니 사실은 가공의 바둑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번은 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좀 이상하다 싶었던지 따로 복귀를 시킨 거예요. 너는 저기서 두고 그러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놨으니 이게 손발이 맞나 이제 그래서 들통에 나고 이제 야단도 많이 맞았죠. 서울에 올라온 지 3년 만에 9살 나이로 입단한 조훈현. 세계 최연소 입단 기록이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나는 나이가 많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단이 문화도 있는데 왜 하필 나한테? 선생님, 나는 오청원과 하시모토만으로 좋게요. 더 이상은 제자를 기를 생각이 없어요. 세고의 겐사코. 기타니 미노루와 함께 일본 바둑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그는 20세기 최고의 바둑 천재라는 중국의 오청원, 그리고 하시모토 우타로라는 또 다른 천재를 길러낸 일본 바둑계의 정신적 스승이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또 천재기사인데 늘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동양 삼국의 천재를 다 제자로 길렀기 때문이다. 중국의 오청원, 일본의 하시모토 우타로, 그리고 한국의 조훈현. 조훈현 구단을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애지중지했어요. 조훈현이 일본 기원 정식 입단을 위해 시험 대국을 치르기로 한 날이었다.
선생님, 너무 아파서 시합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사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고 뭐고 간에 하여튼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가서 두고 두라 이거예요. 그래 갔는데 뭐가 바둑이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생각이고 뭐고 없고 하여튼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바둑의 정신을 가르쳤던 세구의 구단과 함께 조훈현에게 바둑을 가르친 또 한 사람. 그는 후지사와 구단이었다. 바둑의 기량으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는 후지사와 슈코. 그는 조훈현에게 200~300판이 넘는 속기 바둑을 두면서 바둑의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제일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뭐 배웠다 할까? 뭐 느꼈다 할까? 하여튼 세고 선생님 이상의 그 분은 본 적이 아직은 없으니까요, 제자로서. 조훈현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73년. 군인 정신이라고 이제 싸워서 이긴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군인 정신이라고. 그래서 뭐 지면 죽는다는 거로 이제 바둑도 마찬가지거든요. 싸우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74년 최고위전에 도전한 조훈현이 결승에서 만난 상대는 당시 최강의 프로기사 김인칠단. 동생의 등록금을 위해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었다. 승리는 조훈현의 것이었다. 최초의 타이틀이었던 최고위전을 시작으로 한국 바둑기를 휩쓸기 시작한 조훈현. 그의 승리는 가난을 통해 얻은 치열한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훈현이 걷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한국 바둑계를 질주하고 있던 80년대, 그 바람을 힘겹게 막아낸 오직 한 사람, 바로 서봉수 구단이었다. 조훈현 구단도 서봉수 구단만은 쉽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고 사력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둘이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함께 발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훈현이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던 또 한 명의 맞수, 조치훈이었다. 조치훈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해 주선된 기념대구, 결과는 조훈현의 패배였다. 10년 전 일본에서 만난 조치훈은 분명히 이렇게 크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 조치훈의 바둑, 아니 일본의 바둑은 까마득히 앞서 있는 것만 같았다. 언젠가 조치훈을 꺾고야 말겠다던 조훈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1989년. 대만 갑부 응창기가 40만 불의 상금을 걸고 개최했던 제1회 응창기배 세계대회에서였다. 16강에서 중국의 왕명완, 8강에서 일본의 강호 고바야시 구단을 꺾은 조훈현은 조치훈과의 일전을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조치훈은 16강전에서 오송생 구단을 이겼지만 8강전에서 중국의 서비평에게 무너지며 탈락하자 4강엔 조훈현과 서비평, 그리고 임혜봉과 후지사와가 오르게 된다. 우승 후보가 서기평 구단하고 또 임혜봉 구단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치훈이 고바야시까지 저는 뭐 이름도 없었고 이제 그냥 뭐 양념으로 할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 대표 1인자로서 했는데 사실 그런 서러움도 사실 내면에 깔리는 건 상당히 많았죠. 10시에 시작해서 10분간만 사진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철 나가줘야 됩니다. 4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임혜봉 구단과 만나게 된 조훈현. 사람들은 임혜봉의 승리를 점쳤다.
그러나 예상은 깨어졌다. 8강에도 오르지 못할 것이라던 한국 대표 조훈현이 일본의 최강자 임혜봉을 꺾은 것이다. 결승전이 열린 것은 싱가포르의 웨스틴 스탠퍼드 호텔. 89년 9월 5일 2대2 팽팽한 승부를 가름하는 마지막 결승 5국이 열렸다. 상대는 중국 정부로부터 기성 칭호까지 받은 서비평 구단이었다. 한 번도 세계 무대의 벽을 넘지 못했던 한국. 게다가 서비평은 일본 최고의 고수를 모두 꺾은 세계 최강의 우승 후보였다. 바둑 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45수 만에 조훈현의 불계승으로 끝나던 그 순간, 세계 바둑계에서 늘 말석을 차지했던 한국 바둑은 세계 최강의 바둑 강국으로 자리바꿈하고 있었다. 조치훈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했던 1980년, 일본 바둑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벽이었다. 그러나 조훈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의 승리는 언젠가 해내고 말리라는 끈질긴 투혼의 승리였다. 조훈현과 이창호의 인연은 84년 조훈현이 9살 나던 이창호를 내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입문했을까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까지 큰 클이라고는 생각지도 안 했어요. 단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그 움직임이 없어요. 뭐 별명이 돌부처다, 아기 뭐 늙은이다 하지만은 그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도 움직임이 없었고. 89년 최고의 결승전에서 이창호와 조훈현은 운명적 만남을 하게 된다. 대국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스승과 제자는 아무 말이 없고, 바둑판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스승과 제자가 아니었다. 최고위전에서 이창호에게 한 번 꺾이기 시작한 조훈현은 힘없이 계속 무너져 갔고, 사람들은 모두 이제 조훈현의 시대는 갔다고 했다. 20년 가까이 한국 바둑의 맹주로 군림한 조훈현은 94년 대왕 타이틀을 이루며 무관의 제왕으로 전락하고 만다. 물론 언제까는 무관으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은 몰랐고, 뭐 그만큼 시대가 변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제 자신으로는 가슴이 아프다. 아까 참 아픔이 많았어요. 말은 못했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제 처음부터 출발이다. 어쨌든 그 가벼운 그 기분으로는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정상에 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 조훈현은 시간이 날 때마다 평창동 집 뒤에 북한산을 올랐다. 조훈현의 체력의 또 하나의 걸림돌은 담배였다. 하루 2-3갑, 대국이 있는 날이면 4갑까지 피웠던 골초. 그러나 조훈현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마저도 끊어버렸다. 체력을 위해 자기와의 싸움을 벌였던 조훈현. 제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쓰라린 상처를 입은 그가 97년 다시 일어섰다. 2패 뒤 3연승을 하는 불굴의 투혼으로 이창호를 누르며 다시 정상의 고지를 탈환한 것이다. 여태까지 뭐 느끼는 것은 하여튼 그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
본인 자신이라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지. 이 바둑 뭐든지 그렇지만 자기 자신한테 져버리면은 모든 게 져요. 꼭 바둑뿐만 아니라 승부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마음을 닦아야지. 내 스스로한테 이겨야지. 일단 자기 자신부터 꺾어지면은 그건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최대의 라이벌이 본인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